수술? 그건 악마의 짓이야. 우리 손주한테 업보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며느리.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대문을 막아서고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제발.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만 가면. 닥쳐. 아버지 말씀이 곧 하늘이야. 기도하면 다 나아. 감금. 그것도 목숨이 오가는 임신부를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한사이비 치유단체의 교주 때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혈압을 200까지 올려드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7살 정민주 씨는 결혼 2년 차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보, 2줄이야 2줄. 우리 드디어 부모 된대. 남편 강태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꼭 껴안았죠. 그날 저녁 부부는 시댁에 찾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아버지 강철수 씨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오는구나. 아버님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아니야 아들이야 무조건. 내가 느껴져.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셨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주야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가 다 챙겨줄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기도 부탁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 씨는 역시 가족은 좋은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죠. 임신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던 민주 씨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심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임신부님 태반 위치가 좋지 않고 혈압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2주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오셔야 하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위험이요? 그럼 아기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관리 안 하시면 조산이나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죠. 고위험 임신이라고요? 그게 뭔데? 태수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반 위치가 안 좋대. 그래서 2주마다 병원 가야 하고 조심해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탁 쳤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의사들이 겁주는 거야. 돈 벌려고. 요즘 의사들 다 그래. 예? 하지만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민주야 내 말 들어봐. 나도 젊었을 때 의사가 큰 병 걸렸다고 수술하라고 난리였어. 그런데 우리 이만석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완전히 나았단 말이야. 민주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태수 씨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나으셨거든. 여보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 야, 의학. 의학이 만능이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의학도 소용없어.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식탁을 쾅 쳤습니다. 민주 씨는 깜짝 놀라 움찔했죠. 아, 아버님. 죄송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근데 민주야, 내 말이 틀렸어? 우리 이만석 목사님은 그냥 목사가 아니야. 의사들도 포기한 암 환자도 낫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직접 봤단 말이야. 하지만 아버님, 저는 암도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게 병이지 뭐야.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주야, 시아버지 말씀대로 해봐. 우리가 널 해코지 하려고 이러는 줄 아니? 다 너랑 애기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병원은 너무 차가워. 기계로만 보잖아. 근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봐주시거든. 영적으로요? 민주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목사님 부흥회 있어. 거기 가자. 내가 직접 보면 알 거야. 하지만 저는 병원 예약이 취소해.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일단 목사님 안수기도부터 받아.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 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주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 고위험 임신이라고. 괜찮아. 아버지 말씀대로 해보자.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둘 다 하면 되잖아. 근데 아버지는 병원 가지 말라고. 그건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정말? 응.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주 씨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토요일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민주 씨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대형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생명이비 치유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여기가 교회인가요? 교회보다 더한 곳이지. 여기서 매주 기적이 일어나. 시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민주 씨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을 감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었죠. 여기 앉아. 곧 목사님 오실 거야.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민주 씨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주야, 목사님 나오시면 절대 의심하지 마. 믿음이 없으면 치유도 안 일어나. 예? 그때 갑자기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무대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번들번들하게 바르고 있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만석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아멘, 아멘, 을 외쳤습니다. 민주 씨는 이 이상한 분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약 먹으라고 강요받는 사람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멘. 수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약은 화학물질로 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게 치료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음모입니다. 민주 씨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위험이다, 위험하다, 수술해야 한다. 겁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위험할 리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민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명백히 잘못된 말이었죠. 저기요. 민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하자 시아버지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목사님 말씀 중이야. 하지만 아버님, 저건 너무. 닥쳐. 시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민주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무대 위에 이만석 목사는 점점 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안수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서고, 암 환자가 낫고, 임신부의 뱃속 아기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민주 씨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가서 기도받아. 아버님, 저는. 가라니까. 시아버지는 민주 씨를 방광제로 끌고 무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민주 씨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만석 목사가 그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자 할머니는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민주 씨는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바라봤죠. 다음. 임신하신 자매님이군요. 몇 개월이십니까? 4개월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역시. 의사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만석 목사가 민주 씨의 배에 손을 얹으려 하자 민주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요. 저는 그냥 병원 치료를 받고 싶어요. 순간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석 목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자매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병원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사탄의 도구인 수술칼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꼭 와야 한다고. 여러분, 여기 불신앙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만석 목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자매님, 당신의 불신앙 때문에 당신 뱃속의 아기에게 저주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수술을 받으면 업보가 생깁니다. 그 업보는 당신 아기에게로 전가됩니다. 당신 아기가 평생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민주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며 이만석 목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강 집사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불신앙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에 악영향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데리고 가서 잘 일러두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주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집회장을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차에 타자마자 시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목사님 앞에서 망신을 주고. 아버님, 저는 그냥이 어딨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창피를 당했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명을 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 어머님, 저는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 안 했으면 뭐야? 목사님 말씀 중간에 끼어들고 병원 타령하고. 너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민주 씨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남편은 운전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도 저 목사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여보, 대답해줘. 민주야, 아버지한테 일단 사과부터 해. 내가 왜? 아버지 기분이 엄청 상하셨어. 일단 사과하고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오히려 저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 수술하면 업보가 생긴다니 그게 말이 돼? 야, 지금 목소리 높이는 거야? 태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주 씨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죠. 너 요즘 버릇 없어진 거 아니야? 시댁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굴고. 나는 함부로 군 게 아니라. 됐어. 집 가서 얘기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 씨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아버지의 폭풍 같은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야, 앉아. 예. 민주 씨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죠. 너 오늘 한 짓이 뭔지 알아? 아버님, 저는. 입 닥쳐. 내가 물어볼 때만 대답해. 너 오늘 목사님 앞에서 우리 가족 망신 다 시켰어. 우리가 몇 년 동안 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하지만 아버님, 저는 임신부고 의사 선생님이. 또 의사 타령이야. 야, 의사가 뭐가 대단해. 의사도 사람이야, 사람. 틀릴 수 있다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이야. 누가 더 믿을 만해? 그건 과학적으로. 너 대학 나왔다고 우리 무식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이고 제 아기라서. 내 아기? 너 혼자 만든 아기야? 이건 우리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시끄러워. 쿵. 시아버지가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민주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너 지금부터 병원 출입 금지야. 알겠어? 예? 그게 무슨? 내 말 못 들었어? 병원 가지 마. 2주에 한 번씩 검진 받는다며? 그거 다 의사들 배 불리려는 수작이야. 필요 없어. 아버님, 그건 정말 위험해요. 고위험 임신이라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체크는 무슨 체크? 우리 어머니 때는 그런 거 없이도 다들 애 낳고 잘 키웠어. 너만 특별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주야. 나도 너희 남편 낳을 때 산부인과 한 번도 안 갔어. 그냥 집에서 낳았다고. 근데 아들 멀쩡하게 잘 컸잖아. 어머님,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옛날이면 어때? 사람 몸은 똑같아.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뭐만 하면 병원. 민주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나랑 애기 목숨이 걸린 문제야. 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야. 아버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기도도 치료의 한 방법이잖아. 뭐? 민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진심이야? 의사가 고위험이라고 했다고. 당장 병원 가야 한다고. 알아. 근데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무 의학만 맹신하는 것도. 맹신? 이게 맹신이야? 이건 과학이고 의학이야. 검증된 거라고. 목소리 낮춰.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태수 씨도 화를 냈습니다. 민주야, 너 요즘 이상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인 줄 몰랐어. 고집? 이게 고집이야? 나는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과장하지 마. 누가 죽는데. 그냥 검진 몇 번 안 가는 거잖아. 몇 번이 아니야. 매번 가야 한다고. 부부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하자. 민주야, 넌 당분간 여기서 지내. 예? 우리가 내 몸 상태 봐줄게. 기도도 해주고 영양식도 챙겨주고. 그게 낫겠어. 아니요, 저는 제 집에서. 안 돼. 너 혼자 있으면 몰래 병원 갈 거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민주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를 감금하시겠다는 건가요? 감금? 이게 무슨 나쁜 말처럼 들리네. 우리가 널 보살펴 주겠다는 거야. 손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제 집에 갈 거예요. 민주 씨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더 빨랐죠. 어딜 가? 시아버지는 민주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놓으세요. 아파요. 너 지금 어른 말씀 거역하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것이. 저는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병원에 가고 싶다고요. 태수야. 내 마누라 좀 데리고 2층 방에 가 있어. 예, 아버지. 태수 씨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까지 왜 이래? 정신 차려. 민주야, 제발. 아버지 말씀 들어. 나도 이러기 싫어. 싫으면 하지 마. 놓으라고. 민주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다시피 2층 안방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좀 쉬어. 머리 좀 식혀. 태수 씨가 민주 씨를 방에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문 열어. 여보. 쿵쿵쿵. 민주 씨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가방이 없었죠. 아래층에 두고 온 것입니다. 제발. 제발 문 열어줘요. 민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금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감금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민주야, 밥 먹어.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안 돼. 아버지가 당분간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사람을 가둬놓는 건 불법이에요. 범죄? 시어머니가 며느리 돌봐주는 게 범죄야? 너 지금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밥이나 먹어. 애기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는 쟁반을 놓고 나갔습니다. 딸깍 또 문이 잠겼죠. 민주 씨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고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갇힌 것이었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민주 씨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마저도 감시하듯 복도에서 기다렸죠. 제발 병원만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민주 씨는 매일 울며 애원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민주야, 우리가 매일 기도해 주잖아. 목사님도 특별히 너를 위해 기도하신대. 조금만 참아. 기도로는 안 돼요.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치료. 너 입에서 치료 말고 다른 말은 안 나와? 4일째 되던 날 민주 씨는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배가 찌르르하게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어머님. 민주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왔죠. 왜 또 난리야?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또 병원? 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아프다고요. 제발 병원만. 됐어.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 볼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야. 싫어요. 기도 말고 병원. 시끄러워. 가만 있어. 시어머니는 문을 다시 잠그고 내려갔습니다. 민주 씨는 고통 속에서 몸을 웅크렸죠. 이러다 정말 죽겠어. 나도 애기도.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그날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 씨는 복통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옛날 집이라 잠금 장치가 약했죠. 그녀는 서랍에서 헤어핀을 꺼내 창문 잠금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10분 정도 후 드디어 딸깍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습니다. 2층이지만 어떻게든 내려가야 해. 민주 씨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아래는 1층 지붕이 있었죠. 위험했지만 여기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1층 지붕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신 4개월의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붕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민주 씨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그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화단의 흙이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지만 손목이 삐끗했죠. 아파.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배의 통증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죠. 제발. 민주 씨는 담장을 타고 넘기로 했습니다. 임신부가 담장을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담장 옆의 쓰레기통을 발판 삼아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넘어가면서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 씨는 맨발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지만 일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큰 도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태워주세요. 손님 어디 가시려고? 손님 괜찮으세요? 피가. 기사는 민주 씨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랐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제발요. 저 임산부예요. 돈은 나중에 꼭 드릴게요. 아니 손님, 일단 타세요. 빨리. 택시 기사는 민주 씨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손님, 누가 손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시댁이요. 예? 시댁에서요? 민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황급히 민주 씨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4개월. 고위험 임신이에요. 고위험?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신 거예요? 저희 시댁에서 병원 못 가게. 뭐라고요? 간호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일단 초음파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검사 결과는 아슬아슬했습니다. 태반이 더 내려왔고 조기 진통 증상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환자분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경찰에요? 네. 임신부를 감금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은 건 범죄입니다. 민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전화를 빌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주야? 너 왜 이 시간에? 엄마. 나 시댁에서 도망쳐 나왔어. 지금 병원이야. 뭐? 병원? 무슨 일이야? 민주 씨는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비명이 들렸죠. 이 미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갈게. 엄마가 갈게. 1시간 후 민주 씨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죠. 이게 XX들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아빠, 나 정말 무서웠어. 죽을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민주 씨의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죠. 한편 시댁에서는 민주 씨가 사라진 것을 아침에야 발견했습니다. 뭐? 없어? 어떻게 없어? 시아버지가 빈 방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로 도망간 것 같아요. 이 미친. 임신부가 창문으로? 애기 어떡하려고? 아버지 어떻게 하죠? 태수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찾아. 어디 갔는지 찾아보라고. 하지만 그들이 민주 씨를 찾을 틈도 없이 오후 2시에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강철수 씨, 강태수 씨 계십니까? 예. 무슨 일이신지. 불법 감금 및 상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예? 불법 감금? 그게 무슨. 며느리 되시는 정민주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임신부를 감금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금한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강철수 씨와 강태수 씨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경찰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 씨의 진술, 병원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 씨가 몸에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술하면 업보가 생긴다. 병원 가지 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 같은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더욱이 바로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주 씨가 갔던 생명의빛 치유센터의 교주 이만석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뉴스는 연일 이만석 목사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이만석 씨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수술하지 말라, 약 먹지 말라고 강요했으며 이 중 12명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만석 씨는 의사는 사탄의 도구, 수술하면 저주받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뉴스를 본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만석은 사이비 치유 사기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자였던 것이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강철수 씨와 강태수 씨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위험 임신 상태의 임신부를 4일간 감금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위해서요? 창문으로 탈출할 정도로 절박했던 임산부를 가두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강태수 씨의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요? 배우자의 의료 행위를 막고 아내가 울부짖는데도 문을 잠근 사람이 아기가 없었다고요? 검사의 반박에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민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배가 아픈데도 피가 나는데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 남편마저. 민주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뒀어요. 문을 잠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방청석에서 민주 씨의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철수는 며느리를 감금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감금에 동참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강태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당신은 한 여성의 남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법정은 당신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에서 태수 씨가 민주 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민주 씨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날 가뒀잖아요. 당신이 문을 잠갔어요. 내가 울며 애원할 때 당신은 아버지 편을 들었죠. 나도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는 줄 알았어. 당신은 선택한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세요. 민주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태수 씨가 소리쳤지만 민주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주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혼 사유를 인정했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민주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태수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 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고 5개월 후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예요. 그래. 우리 이쁜 손녀. 민주 씨의 엄마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도망 안 쳤으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민주 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게 키우겠다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으로 키우겠다고. 한편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만석 목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를 따르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철수 씨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했죠. 강태수 씨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민주 씨에게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민주 씨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딸이라도 보게 해줘. 하지만 민주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이 아이의 엄마를 죽일 뻔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주 씨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웠고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그녀의 딸 하은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죠. 엄마. 그래, 우리 하은이. 왜? 나 엄마 좋아. 엄마도 하은이 제일 좋아. 민주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시댁의 억압, 남편의 배신. 하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주 씨의 강연을 듣는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시댁도 남편도 심지어 부모도 당신의 생명을 인질로 잡을 권리는 없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민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댁에서 병원 가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주 씨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주저하지 말고. 당신과 아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 씨는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거야. 너는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미신, 잘못된 믿음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의 체면도 시댁의 권위도 남편의 효심도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인질로 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